어제 사이드카 발동했고 오늘도 사이드카 발동했고 서킷 브레이커도 발동했고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의 그런 모습들이 경할몬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단어들이 있을 것 같아서 긴급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같이 모였습니다. 일단은 팬데믹이 선언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몇 번 했었죠. 아마 이번 주나 뭐 이렇게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뭐 1000명 정도 되고 또 유럽의 주요국들이 또 늘어나고 특히 이제 WHO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더 체감할 만한 곳이 유럽인데 유럽을 중심으로 또 많이 확산되니까 팬데믹을 선언한 것 같습니다. 역사상으로는 5번째. 그리고 WHO가 설립된 이후로는 3번째 팬데믹 선언입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팬데믹이 선언되면 제가 우리 PD님께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점에는 우리가 투자 의사결정을 좀 미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올랐다가 오늘 내렸다가 그 오르고 내리는 폭이 엄청 크게 이렇게 전개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을 이제 한마디로 머니 무브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치 실물 시장에서는 사재기를 하잖아요. 사재기를 하는 거를 영어로 굉장히 좀 재밌는데 패닉 바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공포심을 느낄 때 전쟁과 같은 테러 같은 이런 공포심을 느낄 때 급하게 식료품 같은 것들을 사는 거예요. 마치 그런 모습처럼 이 투자, 자본시장, 주식시장에서는 이 패닉 바잉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패닉 바잉은 바로 공격적 투자를 못하니까 이럴 때 뭐 다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 때문에 당연히 안전자산으로 넘어가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금이라든가 미 국채라든가 달러화 그리고 뭐 엔화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오히려 이 안전자산보다도 더 그냥 현금을 늘리는 모습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 저축액이 크게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지금 팬데믹 선언과 함께 더 급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빅스 지수에 대해서. 근데 이제 빅스 지수는 다시 말하면 공포 지수예요. 얼마나 공포감이 커졌는가. 제가 지금 랩탑이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 지금 75.47을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높게 이어지고 있죠. 이게 안타깝게도 구글은 이제 롱텀한 시리즈를 안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롱텀한 시리즈를 보기 위해서도 다른 이제 채널을 많이 이용하는데 프레드에서 많이 데이터를 검색합니다. 빅스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예, 이렇게 높죠. 굉장히 높죠. 지금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빅스 지수가 이렇게 높은데 전 고점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입니다. 2008년. 그러니까 그 이후로 굉장히 높게,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으로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게 빅스 지수인데 되셨죠? 이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빅스 지수가 의미하는 것은 아까 제가 구글에서 찾아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빅스 지수가 지금 75.47이다. 이것은 향후 30일 동안 주식 가격에 주로 이제 S&P 500 지수입니다. 이 다우존스라고 해도 편하게 말씀드리면 주식 가격이 30일 동안 75% 급등락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커질수록 급등락이 커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변동폭이 커진다. 그러니까 어떤 날은 또 급등하고 어떤 날은 급락한다. 이런 것들을 또 이용해서 이런 장중에 단기 투자를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어서 우리 경할몬 여러분들께는 이런 장에는 그냥 주식 투자 의사결정을 좀 미뤘으면 좋겠다.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오마이스쿨 강의에서도 그렇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추가로 우리나라도 이제 빅스 지수에 해당되는 V 코스피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빅스 지수가 커지니까 이 빅스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인덱스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사이드카는 그 원래 용어로는 그 여러분 모터사이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지금은 잘 없는데 그 과거 무슨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오토바이 타는데 오토바이 옆에 구동력이 없는 조그만 그 차가 있어요. 붙어 있는 거. 한 명 더 태우려고. 사이드카 하면 그냥 생각하시면 여러분 사이드 브레이크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평지에는 자동차를 이제 멈춰 놓으면 사실 그 자동차 이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드 브레이크가 필요 없기도 해요. 그런데 가파른 경사진 곳에서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놔야만 안전하죠. 물론 요즘에는 뭐 제 차도 그런데 사이드 브레이크가 없는 차들도 좀 등장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당기는 그 사이드 브레이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카는 기본적으로 선물과 현물이 있다 그러면 선물 거래의 프로그램 매도도 마찬가지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급락하는 모습이 4% 이상 그 지수가 4% 급락하게 되면 코스피가 4% 급락했다 이런 흐름이 있을 때 이 사이드카를 발동하는데 선물 거래의 프로그램 매매를 멈추게 하는 것이다. 잠깐 말씀드리면 이 프로그램 매매를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이 그냥 HTS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 HTS도 요즘에는 굉장히 유저 프렌들리하게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어서 프로그램 매매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근데 이제 주로 금융사들 그리고 여러 투자 자문사들 이런 데는 자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소위 어떤 알고리즘 매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물 거래에 대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어떤 가격이 되면 거래를 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방식의 프로그램 매매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거래의 프로그램 매매를 차단함으로써 현물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히 뭐 사고가 날 것 같을 때 사이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서킷 브레이커도 미국에서 이미 발동했고 브라질 같은 경우도 이틀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시켰는데 이 서킷 브레이커의 개념은 여러분 그 회로 차단기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집에 과거 두꺼비 집 있잖아요. 전기를 너무 많이 쓰다 보면 이게 과부하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두꺼비 집이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이제 마치 서킷 브레이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로 차단기. 마치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급격히 하락하는 장세가 이어질 때 그럴 때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하는 겁니다. 이것은 현물과 선물 거래를 아예 막는 겁니다. 주로 8% 급락하거나 그리고 15% 급락하거나 20%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하는데요. 먼저 8% 하락하면 먼저 서킷 브레이커 발동할 것이다라는 이 공시를 먼저 해줍니다. 그런데 1분 이상 그게 지속되면 8% 떨어진 그 수준을 지속할 경우에 그때 1단계의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주식 매매 거래 자체를 차단해서 시장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근데 변동폭이 클 때는 어쨌든 하락하는 장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 결정이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더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는 좀 투자 의사 결정을 미뤘으면 좋겠다. 다만 이 코로나19가 좀 종식되고 잡히고 그리고 다시 이제 경제가 반등하는 구간이 또 있기도 할 겁니다. 사스 메르스 사태 때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V자 반등을 기대하시면서 좀 이런 장에서는 좀 피해 있다가 그때쯤에 다시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먼저 어떤 경제적 흐름이 있을지를 좀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전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또 안전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